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좀 여러분 채운다고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채우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될 예정이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화론이 되겠고요. 이 소화 파트에서는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어떤 소화냐 이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 약제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약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을 이용한 소화 원리가 되는 거고요. 인하점 및 발화점이 됩니다. 만약 이 고체일 경우는 주로 발화점이 낮추는 거고요. 액체일 경우 인하점이 낮출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바로 냉각소화랍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억제가 나왔다 해서 얘는 억제 소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거가 나왔다 해서 반드시 제거 소화는 아닌 거죠. 산소를 제거한다라면 지식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연소 반응 속도를 지연시킨다, 늦춘다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냉각 소화 방법이 됩니다. 자, 일반적 냉각 소화 가능한 물질은 물도 있고요. 로디스트림이라 해서 얘는 뭐냐면 강화액 소화 약제죠. 강화액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식 소화입니다. 질식 소화가 되겠고 공기 중에 21 볼륨 %인데 15 볼륨 %이 낮추어 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 관련이 있고요. 공기양을 또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산소를 제거한다 나온다라면 얘는 저거 소화 아니고요. 질식 소화 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LOI 이하, 그죠? 한 개의 산소 농도 이하로 하면 소화되는 겁니다. 자, 오류 위험물 얘는 중요하죠. 오류 위험물은 어떤 소화? 산소 공급원, 즉 산소 공급원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식소화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자기 반응 물질이죠. 자체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지식소화할 수 있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LOI가 뭐냐? 얘가 한 개 산소 농도가 됩니다. 그죠? 연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농도가 되겠고요. 자, OB라는 것은 산소 밸런스가 됩니다. 산소 밸런스, 또 밸런스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작은 게 위험합니다. OB 위험성은 클수록 안전한 거죠. 똑같습니다. LOI도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자, MOC가 나와 있는데 얘는 예혼합 연소에서 잘 혼합되어 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LOI라는 것은 실험을 했을 때 이 윗부분에서 농도를 측정한 거가 되겠고, 이 윗부분에서 MOC라는 것은 잘 혼합되어 있을 때, 예혼합 연소일 때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한 개 곱하기 산소의 부피 또는 산소 몰수가 됩니다. 이것을 MOC라 할 수 있겠죠. 가연성 가스 혼합기 중에, 즉 이혼합 연소일 때의 농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제거 소화가 되는데 제거 소화라는 건 방법, 얘가 중요합니다.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질식 소화가 되는 거고요. 전원 공급 차단됩니다. 가연물을 제거한다. TNT 터뜨려서 후폭풍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스 공급 차단 있는 거죠. 주밸브 폐쇄, 촛불을 양초에, 그죠? 촛불 입김을 끄는 소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거 소화가 됩니다. 또 산림화재 시 벌목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제거 소화가 됩니다. 임야화재를 할 수도 있고 산림이 됩니다. 자, 또한 물리적 소화라는 게 있는데 물리적 소화라는 것은 농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냉각 질식 제거되는 거고요. 화학적 소화라는 것은 농도와 관계 없는 거죠. 부촉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리와 화학을 배울 텐데 물리적이라는 것은 농도와 연관이 있는 거고 화학적 농도와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촉매 소화가 되는데요. 부촉매는 연쇄 반응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소의 사요소, 억제 소화를 할 수 있고요. 연쇄 반응 억제제인 부촉매를 이용해 소화합니다. 자, 부촉매는 뭐야? 부촉매는 정촉매 기능을 반대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활성 에너지 값을 어떻게 크게 함으로써 억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염 형성을 없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화학소를 합니다. 화학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표면 연소는 또 무염 연소는 연쇄 반응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부촉매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라디칼을 없앰으로써 억제 소화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얘부터는 플러스 알파에 보시면 됩니다. 쭉 있는 것은요. 자, 얘는 유화 소화가 됩니다. 유화 소화는 물보다 비중이 큰 형태죠. 구름 형태, 안개 모양을 큽니다. 비중이 물보다 큰 중류 있는 거죠. 얇은 막이죠. 유화층을 형성해서 공기 중에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주로 비수용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질식소화의 입자는 약간 더 크게 하고 강하게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드려서 소화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충격을 좀 가해서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희석소화가 됩니다. 희석소화는 주로 이제 수용성이 되겠죠. 물론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소화도 희석소화이지만 얘는 그냥 질식소화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수용성은 알코올, 에스테르, 케톤, 알데히드 등이 있습니다. 자, 얘는 피복소화가 되는데요. 주로 공기보다 비중이 큰 CO2를 이용해서 피복소화합니다. 자, 전기나 열의 부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질식소화를 하는 겁니다. 덮어서 그런 거죠. 자, 근데 인체에 대한 CO2는 질식우려가 있는 겁니다. 얘는 방진소화입니다. 3종 분말인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을 가지고 뿌리면, 자, 인산암모늄 열분의 시 메타인산이죠. 그래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뭐다? 고체, 즉 A급에 적합한 겁니다.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자, 또한 3종 분말이 A급 효과가 있는 이유는 메타인산의 뭐다? 메타인산의 피막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격소화입니다. 타격은 좀 봉상을 이용한 봉상. 물줄기 굵은 거에 직사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재 파트를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약재 파트가 되는데요. 약재 파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재가 있냐. 크게 보면 수계가 있고요. 가스계가 있는 겁니다. 수계는 이제 물이 되겠죠. 일반적 물은 공유결합합니다. 수 한 분자와 산수 2분의 1분자가 되겠죠. 자, 분자 간 결합은 뭐다? 수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표면 장력과 비를 갖는 것도 수소 결합 분리하는 많은 에너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침투성이 좋은 거예요. 물론 물은 표면장이 큰 게 맞습니다만 소화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은 표면장을 작게 소화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육례열입니다. 80. 어느 점은 0.0도, 끓는 점 100도가 되겠죠. 자, PT 상태도가 됩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임계 온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삼중점 온도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죠? 얼음에서 물로 바뀌거나 물의 수용이 바뀔 때 다 흡수합니다. 흡수. 반대가 방출하는 거죠. 방출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변화가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임계 온도가 있어요. 임계 온도가 몇 도? 31도가 되는데 31도가 되면 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로 뭐다? 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31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CO2예요. CO2가 만약에 문제에서 32도인데 액체라고 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이게 31도, 즉 임계 온도 이상일 때는 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CO2일 때 31도가라는 거고요. 여기 이때 임계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에서 얼음이 물로 변할 때는 뭐다? 에너지를 뭐합니까? 흡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에서는 변할 때는 에너지를 뭐다?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열의 비열은 1, 수는 3.4, 헬륨 1.25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소화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혈은 539가 됩니다. 자, 물 소화약제 적응하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적응하지 않는, 여기 중요합니다. 적응하지 않는 화제가 중요한데 D급인 금속 화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수성 물질, 알칼리 금속은 수소가 나오는 거고요. 또 탄화칼슘은 아세틸이 나오는 거고, 무기가산화 물류는 산소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수소 발생이 되는 거고, 탄화칼슘은 카바이트인데 얘는 아세틸이 나오는 거고요. 산소는 무기가산화 물류 같은 경우는 산소 나옵니다. 자, 물 소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주로 봉상이 있고, 적상이 있고, 무상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죠? 대표적 수소 방법이 이제 봉상이 됩니다. 주소화. 대부분 냉각소 가능한 거죠. 자, 포가 나와 있는데 포라는 건 이제 거품이 되겠죠. 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주입해서 만드는 거고요. 일반적 팽창비는 발포전, 포수용 에그 최적분해. 자, 발포 후의 포 최적이죠. 그래서 분모는 발포 전, 분자는 발포가 됩니다. 자, 크게 보면 포는 자, 화학포가 있고요. 기계포가 있는데 요즘은 뭐야? 이 기계포는 많이 쓰이겠죠. 화학포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기계포를 뭐라 할 수 있냐면 기계포를 공기포로 할 수 있습니다. 약재 종류에는 물론 단백계가 있어요. 단백계가 있고요. 계면활성 제게 있는데 자, 부패 우려가 있고 친족 우려가 있고 접촉이 강한 것이 단백포가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쓰이고요. 저발포, 고발포 가능한 거에는 합성의 발성 제포입니다. 활성 제포가 되는 거고요. 또 윤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링파이어죠. 수성막포죠. 수용성 약재는 알코올포가 됩니다. 단백포 약재와 불소계통해면서 첨가한 약재가 불화단백포가 됩니다. 자, 불화단백포란 건 뭐냐면 단백포의 단점과 수성막포의 단점을 조합해 만든 것이 불화단백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팽창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저팽창포는 주로 20배 이하라 합니다. 6배에서 20배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종은 80에서 250배, 2종은 250에서 500배, 3종 500에서 1000배가 됩니다. 자, 담백부부터 봅니다. 담백부는 흑갈색입니다. 주로 한온 시간은 몇 초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60초가 있고 30초가 있는데요. 대부분 뭐다? 60초라 보시면 됩니다. 합성만 30초가 됩니다. 얘는 이 36이라는 게 얘는 뭐냐면 저발포가 됩니다. 유리화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수성막포란 불쏘개입니다. 불쏘개라는 건 F죠. 재차가 방지하고 있고요. 자, 또는 라이트 워터라고 합니다. 라이트 워터. AFFF 아쿠아필링 포밍 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얘도 60초가 되겠고요. 저발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한 거고요. 밑으로 주입하는 거죠. SI 방식이 됩니다. 분말과 물론 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CDC 분말이 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벽면에 깨질 수가 있어요, 포가. 그래서 포를 쌓는데 열에 의해서 여기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유리 탱크에는 주로 불화 담백부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합성 해발성 제포는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요. 얘가 바로 고발포, 얘가 저발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농도의 농도죠. 한온 시간은 30초가 됩니다. 자, 윤화 발생할 수 우려가 있는데 단열성이 약한 윤화라는 건 뭐냐면 이 탱크가 있으면 자, 불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포를 덮었단 말이죠. 그럼 다시 뭐다 여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윤화가 됩니다. 이 둥그러져 링파이가 됩니다. 알코올포겠죠? 얘는 수용성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수용성에. 금속 비누형, 불화 담백형, 고문자 계량이 있습니다. 금불고가 있는 거죠. 자, 불화 담백포가 되는데 담백포에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쏘개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대형 유리 저항체 적합한 거죠. 얘도 SI 가능, 표면화 주입 방식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스계량 보겠습니다. 가스계량은 일반적으로 가스계는 CO2가 나오는데 CO2는 이 통 자체도 액체예요. 자, 뿌려지는 건데 액체 기체가 되는 겁니다. CO2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뭐 돼 있으면 고액기가 되는데 얘는 압력을 가해서 뭐다 액체가 되겠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면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뿌려질 때는 뭐다 기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증거 보존이 가능한 거고요. 피연소 물질에 뭐다 신부까지 침투합니다. 자, 또한 전기 부도체입니다. 불량도체죠. 단점이 중요한데 방출 시 동상 우려가 있고요. 고압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압식도 있고 저압식도 있는 거예요. 인체의 질식 우려가 있고요. 방초리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CO2에 의해서 얼마 전에도 사망이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화되는 시간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길니다. 그래서 늦게 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덮여서. 자, 설치 제외. 항시 사람이 근무한 방제실 등 이제 상시 사람이 근무한 장소는 제외될 수 있고요. 밀폐 장소, 오류 위험 제외가 되고요. 나트륨, 칼륨, 칼슘 또 제외됩니다. 이는 금속은 수계도 안 되지만 가스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다? 임계 온도예요. 액화 가능한 최고 온도가 되겠죠? 임계 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높을 경우 액화되지 않습니다. 액체되지 않는 얘기죠. 31도 임계 온도죠. 최소 석유 농도인데요. 20% 더할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약재 구한 농도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뭐다? X값이 있다면 곱하기 얼마? 1.1 하면 됩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CO 농도 계산은 21분의 21-O2 곱하기 얼마다? 100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론 약재 요 1301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301이 됩니다. 공무 5배 무겁고요. 소화성 제일 우수합니다. 독성도 제일 약합니다. 그러면 오존 파이도 제일 높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한론 특징은 전기 음성도는 불소가 제일 높고요. 소화 효과는 요도가 제일 커요. 1301이 제일 커요. 파괴지도 1301이 제일 커요. ODP는 CFC11, 지돌핀 CO2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로겐하고 불활성 기체가 되는데 이거 중요해요. 브롬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HCFC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에 가까운 뭐다? HCFC가 개발된 거고요. 냉각 질식 부촉매가 우수합니다. 물론 얘만 물어볼 때는 뭐 질식이 된다 할 수 있지만 전체는 부촉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전역 방출 방식일 때는 A급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얘가 바로 할로겐 화합물이 되겠고요. 얘가 불활성 기체가 됩니다. 각각 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로겐 화합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HCFC 땡땡땡이 있다라면 여기는 뭐다? C, 얘는 뭐다? HF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겠죠. 얘는 Cl도 존재, C가 두 개 있으면 하나 Cl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NOA라는 것은 뭐예요? NOA라는 것은
심장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니까 최고 농도입니다. 나타나는 최저 농도가 됩니다. 두 가지 다 높은 것이 적습니다. 자, 얘는 ALT가 되겠죠. 자, 분말입니다. 분말은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보통은 10에서 70이 되지만 최적은 20에서 25가 됩니다. 얘가 중요하죠. 일종은 주로 백색이 됩니다. 탄산수 나트륨이라 할 수 있고요. 중조, 드라이 케미컬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화제는 BC, 얘도 BC, ABC는 3종밖에 없습니다. 얘는 담자색이라기도 하고요. 같은 말은 담회색이 됩니다. 담회색, 탄산수 칼륨이 됩니다. 자, 얘는 인산 암모늄이 되겠죠. 얘는 다몽색이 되겠죠. 얘는 탄산수 칼륨 플러스 요소가 됩니다. 색깔은 뭐다? 회색이 됩니다. 물론 일종은 비누화 작용, 즉 어디에? 식용유 화제에 적합한 거예요. 그죠? 얘는 4종은 소화성이 제일 우수한 겁니다. 물론 A, B, C급의 우수한 건 몇 종이다? 얘는 3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만 특징을 보면 냉각 질식은 뭐냐면 부촉매가 됩니다. 자, 열분해하면 똑같이 뭐다? H2와 CO2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거 나옵니다. 일종은 비누화 작용할 수 있는 거, 식용유 화제에서 그죠? 비누화 현상을 일으켜서 그죠?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종은 일정보단 2배 높고요. 냉각 질식 부촉매가 됩니다. 3종이 중요한데 부촉매가 되겠고요. 일반 화제에 뭐다? 방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산 피막 효과죠. 메타인산의 피막 소화 효과 됩니다. 피막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얘는 오소인산이죠. 오소인산에 의해서 탈수 탄화 작용이 됩니다. 피막 효과죠. 얘는 방진 소화입니다. 메타인산이죠. 자, 얘는 중요한 것은 얘는 C가 없기 때문에 CO2는 나오지 않고요. H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CDC 분말이죠. 얘는 3종 분말, 원래는 1종과 이제 수용막 결합했는데 지금 3종과 결합합니다. 수용막포로 결합한 거죠. 자, 얘는 금속용이 됩니다. 드라이 파우더가 되겠죠. 그래서 금속 화재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소방설에 대해 보겠는데요. 소방설에 대해서는 요즘에 최근에 한 두세 문제,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둘이 소방설 분류 정도만 나왔는 반면에 이제는 좀 구체적인 부분, 특히 이제 작동 원리, 또 구체적으로 습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건식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설의 분류가 5가지 나와 있죠. 소화설비가 있고, 경보설비가 있고, 피난구조설비가 있고, 소화용설비가 있고, 소활동설비 있다. 얘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소화기구는 소관자가 있습니다. 소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소화용구, 제가 순서를 바꿔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간이 소화용구가 있고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습니다. 순서는 바꿔 적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 소관자 있는 거고, 자동 소화 장치는 얘는 뭐가 있냐? 주고 분과 상계가 있겠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 할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 할 수 있고, 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심지어 고체 에로졸 소화 설비도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했고요. 경보 설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리는 건데요. 비상 경보 설비라는 것은 뭐가 있냐? 비상 벨 설비가 있고요.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는 감지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그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예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그죠? 자, 또 한 개의 경보는 뭐예요? 자, 누전 경보기도 있고 가스 누설 경보기도 있고요. 또 어떤 경보기도 있어요? 시각 경보기도 있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감시설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뭐라 할 수 있냐면 경보 설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난 구조 설비가 됩니다. 피난 구조 설비라는 것은 피난 기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피난 기구에 있고 인명 구조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 등이 있고요. 비상 조명 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일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특히 피난 구조 설비와 경보 설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약자들이 쓸 수 있는 설비이니까 중요합니다. 자, 인명 구조 기구라는 것은 뭐가 있냐? 방열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가 있고요.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공기호흡기에는 여기 방하복이죠. 사실은 방하복에는 안전모, 보호자 안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열복, 인공수용 공기호흡기, 방하복 있는 것이죠. 자, 진압하는데 물을 공급 저장 설비가 바로 소화 용수 설비가 되는 거죠. 소화 용수 설비는 물론 이게 전체적인 건데 뭐 소화전, 급수탑도 여기에 또 포함된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법에서는 소방 용수 시설이 되는 거고요. 이런 소화 용수 설비가 되는 겁니다. 자, 소화 용수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요. 뭐 소화 수조, 뭐 저수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소방 용수 시설은 기본법에 있는데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상수도 연결하게 되면 소화 용수 설비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소활동 설비가 됩니다. 소활동 설비라는 것은 진압하거나 임용 구조할 수 있는 설비인데 3연상 뭐가 있어요? 무죄가 있죠. 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설비니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연자는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있고요.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고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있고요. 얘가 바로 제한 설비가 되겠네. 얘가 연소 방지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부분 이런 부분이 3연상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소화 설비부터 볼 텐데 소화 설비는 초기 단계에서 일반적 소화하는 거예요. 자, 소화 약제에 따라서는 수계가 있고요. 가스계가 있는 것이죠. 자, 방출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추가압식이 있고 가압식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뭐냐면 추가압식을 많이 씁니다. 압력 지식계, 압력계에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압력가스는 주로 뭐냐면 질소가스라 보시면 돼요. 자, 가압식이 예전에 소화기인데 요즘에 거의 없어요. 내부에는 이제 CO2가 주로 있는 거죠. 자, 특히 강화액 소화기는 뭐가 있냐? 강화액 소화기는 축가반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축가반이 있는 겁니다. 능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소형은 1단 이상이 되겠고요. 대형 미만이 됩니다. A급은 대형은 10단위, B급은 20단위가 있고요. 대형은 운반대가 있고 바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형 소화기입니다. 자, 소화기의 충전량이 있는데 이거 이상이 대형이 됩니다. 물은 80이 되는 거고요. 화학분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기계분은 20, 강화액은 60, 이산탄소 50, 할로겐은 30, 분말은 20이 됩니다. 할로는. 자, 보행거리가 나와 있는데 보행거리는 소형은 20m, 대형은 보행거리가 30m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약재 성능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특히 온도를 보면 추운 지방에 사용 가능한 것은 강화액 소화기가 있고 분말 소화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는 최근에도 생겼는 게 여기 발전시설, 전기저장시설 생겼는데 33가지터 전이 됩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지정문화재가 되겠고요. 지하구도 물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도 있고요. 터널. 그 다음에 지하구, 가스시설도 물론 존재하고요. 투척용은 대부분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거죠. 투척 소화기는 노유자시설 같은데 2분의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1.5m 이하가 되는 거고요.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로 뿌려야 되겠죠. 비로 쓸듯이. 자, 자동적으로 하는 얘는 자동 확산 소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용구가 되겠죠. 외, 투, 소가 있어요. 최근에 소 공간용이 나오게 된 거죠. 지하구 때 나온 겁니다. 마르모레 팽창, 질소 팽창, 균주함이 되겠고요. 양동이와 삽이 있어야 됩니다. 옥내 소화전은 옥내 이제 소화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함이 있고요. 호수가 있고 노즐이 있는 거죠. 자, 일반적 구성에 보면 수원, 물이 있고요. 가압 송수 장치라는 건 뭐냐면 물을 보내는데 압력을 더해주는 장치가 되겠고요. 배관, 제어반, 제어라는 것은 펌프로 돌려주는 거예요. 비상전원은 만약에 정전이 났을 때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호스, 관착 노즐이 있는 거죠. 자, 방수압력은 0.17메가파스칼, 0.7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방수량은 1분당 103리터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출량은 130 곱하기 최대가 2개가 되는 거고요. 저수량은 20분간 곱해야 되기 때문에 2600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130 곱하기 몇 분? 20분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600이 되겠죠. 2600리터 민에다가 여기서 뭘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요. 세제곱미터 바꾸면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2.6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2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30층에 49층은 40분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최대가 2개니까 2.6 곱하기 n
2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2차 수원은 옥상 수조가 되는 거예요. 옥상 수조.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설치하는 거죠. 옥상 수조와 고가수조는 분명히 달라요. 고가수는 가압 송수 장치고요. 또 뭐가 다른 올림 장치도 달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차이가 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가압 송수 장치인데요. 얘는 고가수조가 되는 거죠. 고가수조가 됩니다. 자, 자연 낙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옥내 방수구의 위치, 수원 위치가 높게 있는 거죠. 별도의 동력은 비상전이 필요 없고요. 가장 안전 신뢰성이 좋다 보시면 돼요. 자, 구성 요소도 한번 보면 수위계가 있고요. 물높이 계측할 수 있는 거예요. 배수관, 급수관, 오프로가 매너리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압력 수조 방식이죠. 압력등에 물을 압입하고 공기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에어 컴프레셔에 의해서 압축 공기를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한도 제약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에만 동력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압력계,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급기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압력계도 있고 급수관 다 있겠지만 급기관, 안전장치 이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압력 수조했고요. 공기, 압축 공기라는 거고 불연 고압기체니까 가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압수 방식도 있습니다. 자, 펌프의 방식이고 지하수조 펌프 방식인데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성능시험 배관이 뭐냐? 순환배관이 뭐냐?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고요. 순환배관은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거고요. 기동용 수압개폐전 압력 챔버고요. 무리음 장치가 됩니다. 공회전 방지가 됩니다. 자, 용어 해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는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과 간을 이을 때 쓰는 건데 얘는 프렌치라 할 수 있겠죠. 간과 간을 이을 때 쓰는 것은 뭐다? 프렌치가 됩니다. 프렌치. 자, 펌프가 고용 운전, 분기점 펌프와 뭐다? 체크 밸브 사이에 분기하는데요. 펌프와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라는 것은 뭐냐면 역류 방지입니다. 역류 방지가 되겠죠. 역류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공회전을 하는 운전 분기점은 얘는 체절 운전에 대한 문제가 이 체절 운전이 되는데 체절 운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수온 상승을 방지하게 분기하는 것이 바로 얘는 뭐가 되냐? 순환배관이 됩니다. 순환배관. 펌프가 물론 공회전하는 것은 체절 운전할 수 있겠죠. 이걸 방지하게 설치하는 거고요. 자, 보조 펌프를 할 수 있고요. 얘는 충압 펌프가 됩니다. 얘는 그냥 의미는 뭐냐면 주펌프 압력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기압 이상. 얘는 연성계가 되는 거고요. 이하도 있고요. 이하 진공계가 되는 거고요. 이상 압력계가 되는 거죠. 자, 펌프에는 흡입 측에는 뭐냐면 흡연진, 연성계 또는 진공계고요. 토출 측에는 뭐다? 압력계를 설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인데 자, 성능시험 배관이죠. 성능시험 배관입니다. 자, 성능시험 배관은 성능시험하기 위한 배관이고 충압펌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여기에는 물론 이 공회전 운전 자체는 뭐냐면 자체는 체절 운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체로 사이에 분기하는 분기점은 뭐냐면 순환배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충압펌프 설치하지 않는 거고요. 또 성능시험 배관은 토출축에 설치된 뭐다?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0% 초과하지 않고요. 150 운전 시 65% 나와야 됩니다. 체 운전 시. 자,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얘가 바로 순환 배관이 되겠죠. 자, 릴리프 밸브. 안전 밸브는 릴리프 밸브라 할 수 있고요. 안전 밸브라 할 수 있는데 압력 미만에 작동해야 됩니다. 자동적 펌프를 기동한다. 얘는 압력 챔버라 할 수 있고요. 얘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100리터가 되는 거죠. 중단점은 렌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동점은 뭐다? 디프. 일정한 차이가 되면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원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자, 수원이 있고 펌프가 위에 있다면 이럴 때 설치하는 게 바로 뭐다? 물 올림 장치가 됩니다. 용량 100리터입니다. 자, 자동기동이 수동기동이 있죠. 수동기동은 온 오프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배관 원칙은 일반은 40, 주배관은 얼마다? 자, 주배관은 50이 되겠죠. 얘는 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수리는 25, 연결 65, 얘는 뭐다? 32, 100이 되겠죠. 겸용일 때.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송수구는 물을 보내는 구멍이다. 이건 이게 송수 물을 보내는 구멍입니다. 자, 모든 송수는 0.51m고요. 모든 송수 65mm입니다. 주로. 자, 펌프는 주로 뭐가 쓰이냐면 주로 소방 펌프에는 원심이 쓰이고요. 날개 있으면 터빈, 날개 없으면 볼류트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볼류트 펌프. 자, 요 이상 현상이 중요한데 공동 현상이 됩니다. 얘가 여러분 좀 많이 어려워하는 공동 현상인데 펌프의 양정이 높거나 압력이 높거나 유수의 급격한 변화, 와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거 있죠. 고체, 액체, 기체면 여기에서 포화 증기압 곡선 여기 발생하는 거죠. 여기 기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흡입관 수두가 크거나 마찰 손이 클 경우 높이가 그럼 높으면 그만 끓으기 많이 힘들겠죠. 흡입 간격이 너무 작거나 마찰이 증가되겠죠. 증기압이 낮은 경우 흡입 압력이보다는 증기압은 뭐 올라가는 거죠, 그죠? 기체가 되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흡입 압력, 증기압이 높은 경우, 증기압이 높으면 반드시 뭐다? 기체가 되는 거죠. 증기압은 기체가 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증기압이 크다는 말은 기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포가 형성되는 거죠, 기체가. 지나치게 큰 경우도 온도 올라가니까 기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전 등 운동의 압력 이제 바뀌는 게 바로 뭐다? 얘는 수격작용이 됩니다. 수격작용. 워템모를 할 수 있죠. 계속적 진동과 소음은 맥동 현상입니다. 자, 5개의 소화전은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물론 얘도 한번 적어보면 0.7은 똑같고요. 일반적으로 0.25가 되겠죠. 0.25가 됩니다. 0.7 똑같고요. 방수가 350이 됩니다. 토출량은 350 곱하기 얼마다? n이 되겠죠. 최대는 2개가 됩니다. 7 곱하기 최대 2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번이 중요해요. 원칙은 5m, 10개에도 5m입니다. 한 개, 4개마다 한 개 설치합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천장 반자에 주로 설치하는 것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헤드가 가미열 작동 자동적으로 주변에 적상 주수하는 고정식 설비입니다. 자, 장점은 초기 소화에 절대적이고요. 약재가 물로써 가격 저렴한 거고요. 오동작 오보가 없습니다. 구조부가 기계적이에요. 결국은 열을 받으면 터지겠죠. 자,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웨트, 드라이, 프랙션, 부합식 일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부합식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자, 일반적으로 웨트라는 것은 뭐다? 습하다는 얘기죠. 드라이 건조하다는 얘기죠. 프랙션, 준비작동이 딜리즈가 되는 거고요. 헤드는 얘는 전부 다 폐쇄형이 되게 궤방형은 뭐밖에 없어요. 일제밖에 없는 거예요. 1차 측은 전부 다 뭐다? 가압수가 되는 거죠. 압이 가압에 되어 있는 거죠. 자, 2차 측은 가압수입니다. 얘는 압축 공기 또는 뭐다? 질소가스가 되는 거죠. 준비작동식은 대기압 또는 저압 공기입니다. 부합식은 부합수예요. 마이너스 물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작동 늦게 동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빨리 동작되기 위해 마이너스 물을 넣는 거예요. 가압수가 넣으면 오동작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마이너스 물만 넣는 거예요. 자, 일제 개방 밸브는 대기압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보배 유수검 장치인데 습식은 알람 체크입니다. 건식은 물 흐름을 검지해 주는 거예요. 자, 건식은 건식 밸브입니다. 준비 작동 밸브를 할 수 있고요. 일제 개방 밸브인데 사실은 이 일제 개방 밸브는 얘는 유수 검지 장치가 없어요. 물 흐름을 검지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뿌리면 되니까요. 자, 구성 리셋 챔버, 오동작 방지가 되겠죠. 물이 찰 동안 기다려주는 압력 스위치, 엑스레이 이저스터, 공기 압축기. 뭐 슈퍼 비즈 판넬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수동 가능한 거고요. 진공 펌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감지기가 다 있는데 여기는 보면 얘만큼은 뭐다? 교차 회로가 아닌 거고 얘들은 전부 다 교차 회로, 교체 회로가 됩니다. 첫 번째는 1차 측, 2차 측에 물이 가압수가 충만되기 때문에 습식이 되겠죠. 당연히 습식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개발 신뢰 좋고요. 가장 많이 이용되면 그런 문제 동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오동작을 방지하는 것이 얘가 리타딩 챔버입니다. 그죠? 이런 거 경보를 발령해 주는 게 압력 스위치가 됩니다. 압력 스위치가 되는 거죠.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데요. 자,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요. 자, 그다음 얘는 압력이 낮은 작동되는 거고 압력을 낮은 작동되는데 자, 가속기는 뭐다? 엑셀레이터가 됩니다. 엑셀레이터. 공기 빼주는 건 뭐다? 익저스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죠. 자, 얘는 다른 설비 비해 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동작될 수 있도록 2단계 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부합식이 좀 빨리 동작될 수 있는 부합식이 나오게 됩니다. 왜? 조기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합식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솔밸브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솔밸브라는 것은 크래퍼가 2차 측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2차 측을 개방시켜 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부합식 스프링클러인데요. 준비작동식이라는 것이 늦게 동작되기 때문에 얘가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소화수가 부합으로 있다가 부합이 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지 않겠죠. 많이. 그래서 부합으로 있다가 감지기 동작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정압으로 바뀌어가지고 압이 넣어서 이동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됩니다. 그렇죠? 개방형 헤드라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 보면 하재 발생은 감지기에 의해서 하재를 감지하고 여기는 좀 방호구역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개방형은 방수로 받는데 여기에서 방호는 누가 감지기가 방호하기 때문에 주어 감지예요. 주어가. 그래서 감지기 방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일제 사유식 스프링클러 설비 감지기에는 교체로가 되겠고요. 주로 무대부, 극장 무대부에 많이 쓰입니다. A, or B, A and B겠죠. 자, 헤드는 가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렉터입니다. 반사판이 있고요. 이 디플렉터가 세분시켜주는 겁니다. 하향형은 주로 상방살수고요. 하향형은 상향형 하방살수가 되는 거죠. RTI도 좀 중요해요. 자, 수치한 건데요. 표특조가 있어요. 표준 특수조기가 있습니다. 그죠? 50이야. 50에서 80, 80에서 35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의 평탄하게 부착되어 있다. 그죠? 얘가 바로 반매입형입니다. 그 다음 높이 조절할 수 있다. 매입형입니다. 그 다음에 은폐되다. 은폐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무대부, 무일칠, 레크식 창고, 내기호, 내야구조, 내이삼, 아파트, 아사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지배관도 가장 가느다란 배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헤드가 있고요. 8개 하고요. 토너 방식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인데 습식과 부합이 외가 되겠죠. 수평 주행 배관은 250분의 1, 가지 배관은 500분의 1을 기울여 줍니다. 자, 폐쇄형이 나와 있는데요. 방호구역 받습니다. 3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방형 방수로 받습니다. 50개 이하가 되겠죠. 자, 조기 진압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건데 방사 시간이 짧은 뭐다? 자, 폐쇄형 뭐다? 습식이 됩니다. 습식으로 해야 되겠죠. 습식. 자, 방출 방식에 대해서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일형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포에는 뭐가 없냐면 감지기가 없어요. 고정포에는 감지기 없는 겁니다. 통계다 할각로가 되게 콘루프 탱크 이런 탱크죠. E형 또 반사판 디프렉터 콘루프 탱크입니다. 특형은 프로팅 루프 탱크인데 부상 탱크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발생될 수 있냐면 윤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곱돌이판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SSY 방식 표면화 주입 방식이죠. 표면화 주입 방식입니다. 표면 상으로 주입하게 되면 위로 들어가게 되면 슬로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주입하는 거죠. 수억 막포 불안배 가능합니다. 반표면화입니다. 얘는 호스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제주수의 펌프 차이에 쓰이는 거죠. 얘는 펌프 프로포셔널가 됩니다. 펌프 프로포셔널죠. 농도 조절 밸브가 있는 겁니다. 자, 벤츄리가 벤 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프레저 프로포셔널입니다. 자, 벤츄 작용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관이 이렇게 작아지면 여기에 있는 동압은 커져요. 근데 여기 누른 정압은 작아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혼합하는 장치예요. 있는 것이 이것이 압력이 적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혼합하는 장치가 프레드 프로포션이 되는 거고요. 펌프 프로포션은 이 펌프가 존재하고요. 약재를 보내요. 이 약재 탱크에 또 보내줘요. 여기서 모아서 다시 이것이 내려와서 올려서 포를 쏴주는 거죠. 이것이 펌프 프로포션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뭐냐면 프레저 프로포셔너가 되겠죠. 아,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라인입니다. 라인이 되겠죠. 얘는 벤츄리 작용이 되는 것은 라인이 됩니다. 라인. 벤츄리 가는 벤츄 작용에 의한 것은 뭐다? 죄송합니다. 얘는 뭐다? 라인 프로포셔너 됩니다. 라인. 자, 프레저가 되겠고요. 벤 작용과 펌프 가압수가 됩니다. 즉, 이 상태에서 뭐냐면 이 라인에서 뭐가 추가되면 펌프 압만 추가되면 되겠죠.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자, 프레저 사이드입니다. 프레저 사이드가 되겠고요. 얘는 압입용 펌프가 나와요. 펌프가 2대 나옵니다. 펌프가 2대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압입용 펌프고요. 800리터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라는 것은 고압도 있고 뭐 저압도 있다는 거예요. 고압은 뭐 15도에서 5.3메가파스칼, 저압은 영하 18도에서 2.1메가파스칼.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 고압과 저압이 있다라고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분사 헤드 제외 대상이 나와 있죠. 방제실, 제어실, 사람이 상시 근무한 장소, 오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에는 반드시 물로 소화하죠. 나트륨, 칼륨, 다수의 출입 통하는 곳이 됩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약제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할로겐 화합물 약제도 있고 불활성 기체 약제도 있습니다. 자, 상주, 삼류와 오류는 제외됩니다. 자, 온도는 55도가 되는 건 나머지는 주로 40도가 됩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가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정압 작동 장치, 일정 압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분말은 요게 있고 또 뭐 클리닝 장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정 압을 유지하는 장치가 정압 작동 장치가 되는 거죠. 클리닝 장치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장치죠. 자, 또한 여기 배관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분기한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는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건데요. 비상경보설비라는 건 감지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감지기가 없는 거고, 자, 비상벨 설비가 있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는 거죠.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예요. 얘는 수신기나 발신기가 없어요. 단독으로 감지기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보면 단독 경보 감지기라는 건 주로 이제 단독 주택이라든지 그 공동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물론 공동 주택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됩니다. 자, 비상 방송 설비죠. 수동으로도 기동이 되겠고요. 자동으로도 뭐 감지기 연동해서 동작되기도 합니다. 우선 경보 구문 경보 방식인데요. 5층으로서 그리고 3층을 초과하는 대상을 설치합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고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발하층과 직상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층은 발하층, 직상층이 되겠죠. 자, 직상층이 됩니다. 지하층은 발하층, 직상층, 1층이니까 자, 그래서 발하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도 되겠고요. 자, 직상층, 기타 지하층이 됩니다. 자, 얘는 발하층, 직상 몇 개층? 4개층이 됩니다. 직상 4개층, 지하층이 되겠고요. 직상층, 지하층이 되는데 얘는 똑같아요. 일반과 고층이 똑같습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 감지기에서 열동은 자동 감지하거나 수동으로 관계자에게 알리는 거죠. 관계인에게 알리는 겁니다.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얘는 경계구역이 됩니다. 수평적이 있고요. 수직적이 있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 이상 건축 미치지 아니한다. 2개의 층이 미치지 않는다. 자, 500제곱미터에 2개의 층 하나 묶을 수 있다. 한 개는 600제곱미터이고 한 개는 50m이다. 다만 뻥뚫려 있을 때는 1250이 됩니다. 수직입니다. 높이는 45m 이하가 되겠죠. 지하층은 별도로 해야 한다. 자, 얘는 자체 음향 경보를 받을 수 있는 발신한 거 되는데 얘는 뭐가 됩니까? 감지기가 되겠죠. 감지기가 됩니다. 감지기는 수신이라는 건 없어요. 발신 판단 센서가 있습니다.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 상승률이니까 차동식이 돼요. 일정 온도니까 종온식이 돼요. 2가지 기능 중에 한 기능만 동작되면 뭐예요? 얘는 보상식이 돼요. 자, 일국서 스포트형 전체 넓은 분포가 됩니다. 전선되어 있지 않다? 스포트형이죠. 전선 감지기 전형이 됩니다. 연기는 강전식기와 이온화식이 있는 거죠. 함께 동작되는 건 열복합형이고 얘는 연기 복합형이고 얘는 열연기 복합형이 됩니다. 자, 발신기가 됩니다. 발신기는 뭔데? 중계기의 중계구로 뭐다? 수동으로 하지만 신호를 알리는 거 직접으로 신뢰 높은 겁니다. P형 발신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감지기 발신기 발신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를 통해 수신해서 경보해 주는 장치인데 얘는 수신기가 됩니다. 수신기는 P형이 있고 R형이 있는데 R형에 대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해로수만 전개수 많은 건축물에 적합하고 비쌉니다. 자체는. 그러나 전선수가 적게 들어서 경제적입니다. 선로 길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전달이 명확합니다. 고유의 신호입니다. 자기 진단이 되겠죠. 중계기는
수신기에 동작되는 것이 바로 출력 신호가 되는 출력 신호입니다. 기동. 입력 신호는 뭐냐면 중기기가 있으면 입력 신호는 이렇게 수신기가 있으면 입력 신호죠. 입력 신호는 감지기 동작, 발신기 동작 이런 거고요. 또 뭐 여기에 수신기의 표시 등 기동 표시 이런 것도 입력 신호가 됩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도 중요하죠. 자, 첫 번째 피난 기구가 있어요. 미끄러운데 피난선 구조대 완강기, 그죠? 자, 피난사단이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이 있죠.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얘가 바로 간이완강기가 됩니다. 포지 형태로 얘는 구조대가 됩니다. 자,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얘는 방하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유도등이 중요하죠. 자,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 되겠죠. 유도등이 됩니다. 피난구, 야광, 축광, 얘가 보면 피난 유도선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표지는 유도 표지죠. 1점 이상 얘는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얘는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통로 20m만 설치하는 거죠. 복도 통로가 있고요. 거실 통로가 있고요. 계단 통로가 있습니다. 자, 객석 유도등이 있는데 중요하죠. 통로와 바닥과 벽에 설치하는 거죠. 자, 소활동 설비란 것은 사면상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현 설비가 있습니다. 배출시키는 것은 배연, 막는 것은 방연이 됩니다. 뭐 배연은 얘는 거실 재연이라 할 수 있고요. 방연은 뭐다? 특별 피난 계단, 재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밀폐 재연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중세 자연 재연입니다. 밀키스 자가 있죠. 그 다음에 루프 모니터. 자, 얘는 스모그 타워 재연이 됩니다. 기계재는 1종, 송풍기와 배풍기. 2종은 송풍기, 3종은 뭐다? 배풍기만 되겠죠. 연결 송수관은 주로 이제 방수기구와 함은 3개 층만 설치해요. 3층부터 방수 설치합니다. 보행거리는 5m죠. 자, 판매시설 지하가 이런 데 설치하죠. 얘는 연결 살수 설비가 됩니다. 비상 콘센트, 그죠? 고층이나 지하 설치하는 거죠. 구성은 상용전원, 비상전원 이런 거고요. 얘는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됩니다. 무반사 종단 저항도 있고요. 자, 이 지하구에 주로 설치하는 것은 연소 방지 설비가 됩니다. 송수구는 다 똑같이 65mm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빈칸을 다 채워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복습 데이 2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되는데요. 단백포가 있고 그다음에 부패, 주로 이제 기계포는 2개가 있죠. 단계가 있습니다. 단백포가 있고 불단백포가 있는데, 자, 단백계는 단불이 있고요. 불단백포 계면활성제계는 수알 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포는 부패 우려가 있고요. 물론 접착성이 강합니다. 단점은 부패도 있지만 유동성이 떨어져요. 가장 먼저 쓰이고요. 얘는 합성 계면활성 제포가 되는 거죠. 저발포와 고발포 가능한 거고 윤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벽면이 깨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성마그리 형성에는 수성막포가 되는 거고요. 가장 유출류와 적합한 거예요. 수용성에 적합하다. 얘는 알코올포가 되는 거죠. 단백포의 불 속에 계면을 첨가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불화단백포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SSI 가능한 것은 뭐냐면 불화단백포와 수성막포 주로 많이 쓰입니다. 주로. 그죠? 표면화수 입방이 많이 쓰인다. 답은 합성, 수성막포, 알코올포, 불화단백포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차고 주차장에 많이 쓰이는 것, 주로 이제 얘는 A급에 쓰일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죠? A급은 주로 3종이 됩니다. NH4, H2, PO4죠. 얘는 물론 180도에는 올수 인산이 나오지만 탈수 산화작용하고요. 360도 정도 되면 NH3 암모니아 나오고요. HPO3 메탄인산 나오고요. H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CO2는 나오지 않는 거죠. 자, 능력 단위는 소형 1단 이상이고요. 대형 미만이 되면 A급 10단위, B급 20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물론 소형은 보행 거리가 몇 미터냐면 20m가 돼요. 대형 몇 미터? 보행 30m가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정 높거나 유수급수한 변화라든지 와류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포화 증기 곡선이 여기 존재한다라면 여기 온도 높아지면 기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이게 바로 뭐냐면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 됩니다. 정전적으로 갑자기 멈춘 경우에 운동에는 압력 바뀌는 거예요. 얘가 바로 수격작용입니다. 계속적 진동과 소음 맥동 현상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동수 인해서 물의 유실을 방지하고요. 점도를 증가시키는 것. 증점제가 되겠죠. 부동제를 얼지 않도록 해주는 에틸렌 그리콜, 프로필렌 그리고 칼슘 같은 게 있고요. 유화제는 가연 증기를 없애주는 거고요. 침투제는 주로 어디에? 얘는 원면화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점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주로 어디에? 산림화제 쓰일 수 있는 것이, 임야화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점제가 됩니다. 자, 소화기구는 소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되는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간이 수용물에 뭐가 있다? 에외투 소가 있어요. 에오로졸, 소약제 외투청용, 소공간용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1종 분말. 자, 1종은 NaHCO3죠. 2종 KHCO3가 되고 1종, 2종이 소화 효과 2배 정도 있습니다. 2배 있는 것은 답은 이 정도밖에 없겠죠. 답은 몇 번? 2번밖에 없습니다. 4종이 제일 우수합니다. 100, 그죠? 118, 60이 됩니다. 자, 8번 문제가 되는데 8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화 농도를 계산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하냐면 21분의 21 O2 곱하기 그죠? 100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최소의 설계 농도를 우리가 구하라고 한다면 이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면 돼요. 또는 그냥 20번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 소화 농도는 주로 약 20을 더한 값이 되는 20%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20%. 자, 그러면 뭐 이걸 곱하기 1.2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잘 곱하기 1.2도 됩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소화 농도가 14 정도가 되겠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한 값이 34가 돼야 되겠죠. 최소가 3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헤드의 종류인데 습식은 폐쇄형, 건식도 폐쇄형, 일제는 개방형, 준비는 폐쇄형이 되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재 시 피난 유도하는 등이 되겠고요. 뭐 유도 등이 되겠죠. 출입구의 표지, 유도 표지가 되겠고요. 축강 전류, 이건 확실하게 유피난 유선이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 1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뭐 비상 조명등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정전시란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정전시 켜지고 이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소방설까지 보았는데요. 소약제 소방설 보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빈칸이 완벽하게 안 채워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본서를 빽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또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